미술 치료는 심리학적 진단과 심리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쌍둥이 파파입니다. 오늘은 아동 심리 상담의 대표 주자 미술 치료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동 심리 상담하면 놀이 치료와 미술 치료가 가장 많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미술 치료를 설명해 드리기에 앞서 투사라는 개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분석의 마음의 모델이라는 책, 이 책에 용어 정리 부분에 보면은 투사는 받아들일 수 없거나 참을 수 없는 생각, 충동, 감정 등을 다른 사람 탓으로 여기는 방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신분석에서 투사라는 개념은 방어 기제로 많이 설명이 되는데요. 투사라는 개념은 영어로 프로덕션이라고 해서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정신적인 활동을 어떤 대상한테 투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이제 방어 기제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내가 막 지금 화가 났는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 왜 화를 냅니까? 라고 투영을 시켜서 실질적으로는 내가 화났지만 내가 지금 화난 걸 인식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화났다라고 투영을 시켜버림으로써 내가 화난 이 감정을 해소시키는 방어 기제 부분 할 때 이 투사라는 개념이 사용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듯이 미술 치료 활동에서 이러한 투사라는 것을 통해서 아동의 생각, 감정, 불안 등을 그림에 표현하게 됩니다. 아동이 가지고 있던 정신적인 어떠한 것들을 그림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표현된 그림을 가지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미술 치료입니다. 네, 2월 달에 저희 자녀인 테이태미님과 미세먼지 포스트 그리기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미술 활동과 미술 치료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어떠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미술 활동을 하더라도 아이가 갖고 있는 생각, 인지 발달, 아니면 어떤 정신 구조에 따라서 표현되는 방식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이들은 인식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역동들, 정신 구조들이 그림을 통해 쉽게 표현이 됩니다. 표현된 그림을 가지고 심리 치료하는 것, 그것이 미술 치료이고요. 분명히 미술 활동과 미술 치료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들은 아이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그림을 가지고 심리 검사에도 활용이 되고 있으며 그것을 투사 검사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미술 치료는 심리 검사와 심리 치료, 심리 상담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술 치료 접근법으로는 정신분석적, 발달 심리학적, 교육학적, 이야기 치료적 접근 방법들이 있으며 이 모든 미술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림 발달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려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몇 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릴 수 있구나 이해시키는 게 더, 이해시켜 드리는 게 더 이 영상에서는 더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아동 심리 상담을 고민 중이시라면 여러 가지 상담 기법 중 내 자녀한테 가장 적합한 기법이 무엇일까 검토할 때 본 영상이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이제 차례. 이제 이 제목이 뭐야? 아이들의 그림이라는 게 인지 발달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내 자녀가 그림 그리는 실력이 별로 잘 못 그린다고 해서 염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림 발달에 대한 기준을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요것은 1980년도에 가드너라는 학자가 미술 표현 단계로 6단계를 제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요 기준보다는 되게 많이 그림이 빨리 발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래들과 비교할 때 또래들과 그림 발달이 너무 늦는 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도 요 발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늦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기준을 삼고 지금 또래들보다 좀 늦긴 하지만 아직 가드너가 말한 발달 단계에서는 괜찮은 범위에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요 발달 단계가 더 느리다면은 아동 발달 검사를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병원에서 검사를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검토하는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단계로 나눴고요. 나락이 기본적인 형태, 사람의 형태와 초기 도식, 시각적 도식의 발달, 사실주의, 청소년기 이렇게 6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4단계까지는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거기까지 그림 발달을 이루어진다라고 하고요. 5단계부터는 어떤 아이가 갖고 있는 그림의 경험에 따라서 얼마큼 노력하냐에 따라서 발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의 그림 실력은 저희 아들, 딸보다 더 못하긴 합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 나락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연령은 만 나이입니다. 18개월에서 만 3세까지이고요. 말 그대로 낙서하는 단계입니다. 이 낙서하는 단계에서 아이들이 인지 발달과 신체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면 만 3세에서 만 4세 때 기본적인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라든가 세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갖춰지는 형식이고, 하지만 그림을 봤을 때는 아직 낙서 수준인 단계입니다. 이제 3단계로 가면 사람의 형태라든가 초기 도식들이 생기면서 요 나이 때는 만 4세에서 만 7세까지 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사람을 조금 세균맨처럼 이렇게 그린다던가, 좀 더 발달해서 사람처럼 졸라매처럼 그린다던가, 뭐 나무를 이렇게 그린다던가, 이제 그런 식으로 발달하게 되고요. 네 번째 단계가 시각적 도식의 발달입니다. 요 단계에 이르러야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이 정도는 그림이다라는 형태의 그림이 표현되기 시작이 되고요. 만 6세에서 만 9세까지. 그다음 5번째 단계는 사실주의. 그래서 이제 그림의 실력들이 많이 발달한 단계고, 만 9세에서 만 12세까지. 그다음 마지막 단계가 청소년기 되면 이제 미술 학원 같을 때 이제 그리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 이후 나이대가 됩니다. 4단계까지 만 6세에서 만 9세에 해당되는 시각적 도식의 발달 단계까지는 발달상에 문제가 없으면 누구나 그 정도까지 발달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 단계는 어떤 계속 미술 그림이라는 활동을 해야지 실력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술치료, 아동심리상담에서 미술치료 어떤 아이들한테 더 적합할지는 부모님들의 선택사항이지만, 내 자녀가 그림을 너무 싫어한다 라고 하면 미술치료는 보내지 마십시오. 이상 쌍둥이 파파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꽉꽉 눌러주세요.